안녕하세요. 한풀이 영어의 한지환입니다. 일단 이 영상 보시기 전에 한풀이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제가 직접 만든 자료 올려놨으니까요. 보고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관계대명사는 이름에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습니다. 일단 대명사라는 건 알죠? 어떤 명사를 대신하는 명사를 대명사라고 하고요. 근데 이 대명사 앞에 관계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거를 관계를 맺어주는 건데요.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연결해주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어떤 명사를 대신하면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단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대명사는 하나의 명사니까 문장 안에서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어로 쓰인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는 주격 관계대명사라고도 부르고, 또 목적어로 쓰인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를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주격 관계대명사든 목적격 관계대명사든 주어나 목적어를 대신하는 대명사잖아요. 이 관계대명사가 없다면은 그 원래 있던 문장에서는 빈칸이 뚫어져 있겠죠. 그래서 그 관계대명사 뒤에 이제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고 하는데요. 일단 관계대명사로 쓰일 수 있는 대명사는 who, which, what, that 뭐 등등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이런 단어들이 문장 안에서 주어나 목적어를 대신하면서 하나의 대명사로, 또 동시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그런 관계대명사로 쓰이는데요. 이 관계대명사들이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두 문장이 있다고 해볼게요. I like him. 나는 그를 좋아한다. He is in Seoul. 그는 서울에 있다. 이 두 문장이 있을 때 관계대명사가 어떤 명사를 대신하면서 이 두 문장을 연결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이 두 문장을 보면은 공통된 대상이 있죠. I like him, 그 남자. 그리고 he is in Seoul, 그 남자는 서울에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남자라는 단어가 공통된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번째에 있는 이 he를 대명사로 바꿔줄 거예요.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대명사, 인칭대명사 중에는 who가 있습니다. 그래서 who is in Seoul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두 문장을 그냥 연결해주면 돼요. I like him who is in Seoul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who라는 대명사가 he라는 명사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앞에 있는 문장과 이어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who is in Seoul, 이 who가 지금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바로 주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로 쓰인 대명사라서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who is in Seoul, 여기서 who를 빼버리면은 is in Seoul만 남죠. 이때 주어가 없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라는 말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문장을 또 하나만 볼게요. This is the man. 이 남자가 그 남자다. 그리고 또 I like him. 나는 그 남자를 좋아한다. 이렇게 두 문장이 있다고 해볼게요. 일단 이 두 문장도 이어줄 건데요. 그 전에 어떤 단어가 공통된 명사인지를 봐야 하겠죠. 일단 이 남자가 그 남자다. 그리고 나는 그 남자를 좋아한다. 이렇게 그 남자라는 대상이 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지칭할 수 있는 대명사 who를 두 번째 있는 그 him 대신에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I like who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who가 대명사로서 명사를 대신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두 문장을 연결을 해주면 되는데요. 아까처럼 바로 이어서 쓸 수는 없습니다. This is the man I like who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뭔가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이 관계대명사라는 거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거라고 했었죠. 연결을 해주려면은 그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비록 뒤에서 이제 대신하는 명사로 쓰였지만 연결을 해주기 위해서 앞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This is the man who I like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 I like who잖아요. 이 who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죠? 바로 목적어 자리에 있습니다. I like, 나는 좋아한다. 좋아하는 대상. 그 목적어 자리에 who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who를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를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하나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거는 이 who라는 대명사는 목적어 역할을 할 때 whom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This is the man whom I like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대명사로 이어진 두 문장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이 관계대명사 who가 각각 명사 뒤에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I like him 목적어 뒤에 쓰인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This is the man
보어, 명사로 쓰인 보어 뒤에 who가 쓰인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who 뒤에 있는 그 절이 수식해주고 있죠. 꾸며주고 있습니다. 명사를 꾸며주는 품사 역할은 바로 형용사가 있죠. 형용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이 관계 대명사라는 단어 자체는 명사지만 그 대명사로 이루어진 하나의 절이 형용사 역할을 하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다, 수식하고 있다, 이것까지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 절이 주어를 수식하는, 주어를 형용하는 그런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he made it, 그녀가 이거를 만들었다. she is popular, 그녀는 인기가 많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 문장들도 관계대명사를 가지고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통된 대상을 찾아야겠죠. 공통된 대상은 바로 she, 그녀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대명사는 who가 있죠. 그래서 뒤에 있는 문장에 who is popular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고요. 그런데 이 문장들을 이어줄 때 아까처럼 그냥 이을 수는 없어요. 아까는 그 대상들이 문장 맨 마지막에 있어가지고 관계대명사를 그냥 바로 이어서 붙이면은 바로 수식하는 그런 모습이 됐는데, 이 문장들은 그 she가 주어로 쓰여 있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절이 she 바로 뒤에 쓰여야 됩니다. 그래서 she who is popular made it 이런 식으로 이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 who로 시작되는 관계대명사 절이 어떤 여자인지를 수식해줄 수 있고 꾸며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써줘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이어서 she made it, who is popular 이런 식으로 이어서 쓴다면 이 문장은 좀 애매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문장을 또 하나만 볼게요. She helps them, 그녀는 그들을 돕는다. I like her, 나는 그녀를 좋아한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두 문장을 이어주려면 공통된 단어를 찾아야겠죠. 바로 she와 her, 이게 공통된 대상입니다. 그녀.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대명사는 who가 있죠. who를 넣으면 됩니다. 두 번째 문장에 말이죠. 그러면 I like who가 되겠죠. 그런데 이 문장을 그냥 이어줄 수 없고 who가 맨 뒤에 있으니까 앞으로 끌어와야겠죠. 그래서 who I like 이런 식으로 일단 만들어준 다음에 두 문장을 이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문장에 있는 그 she가 문장 주어에 있죠. 그래서 이 who I like를 she 바로 뒤에 써줘야 됩니다. She who I like helps them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목적어로 쓰인 관계대명사 who는 whom으로도 바꿔 쓸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who 대신에 she whom I like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명사 who를 가지고 관계대명사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들만 나열을 했는데요. who 말고도 which나 that 뭐 이런 단어들도 이렇게 똑같은 상황에서 그때는 사람이 아닌 다른 대상을 칭할 때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문장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첫 번째 문장을 보면은 It is the house which he built. 이 집은 그 남자가 지은 집이다 라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원래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걸 하나로 이은 거겠죠. It is the house. He built it.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이제 이어줄 때 똑같은 대상을 찾아야 하는데 It is the house. 이 house라는 대상과 그가 지은 이것, 이게 일치하는 하나의 대상이겠죠. 그래서 두 번째에 있는 대명사 it을 다른 대명사 which로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이 which를 관계대명사 역할을 해야 되니까 문장 앞으로만 끌어와서 It is the house which he built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대상이라서 which가 온 거고요. 이 which 대신에 that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he built which였던 이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he built, 그가 지었다. 어떤 거를 지은 대상이 바로 which죠. 그래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 대명사라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 She is the woman that taught us. 그녀는 우리를 가르쳤던 사람이다 라는 문장입니다. She is the woman. She taught us.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원래 문장이었을 겁니다. 이 두 개의 문장을 이제 연결을 해줄 때 공통된 단어는 바로 그녀죠. 여기서 사람이니까 관계대명사 who를 써주면 될 것 같은데 that이 쓰였죠. 이 that이라는 관계대명사는 물건 이런 거 말고도 사람을 칭할 때도 그냥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대명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that으로 문장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 that taught us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으로 바꿔줄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서 that이 주어 자리에 쓰였죠.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장, This is what I wanted.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거야 라는 문장인데요. 이 문장은 조금 이상합니다. 이거를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누다면은 This is what, I wanted what,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문장으로 나뉘어졌었을 거예요. 둘 다 what으로 공통되어 있죠. 이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는 조금 특이합니다.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하고 뒤에 있는 명사를 둘 다 대신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문장도 뒤에 있는 문장도 둘 다 불완전한 문장으로 볼 수가 있어요. what이 없다면 말이죠. 그래서 원래는 what 대신에 다른 대명사가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컵이라면 컵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뭐 펜스, 연필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박스, 뭐 등등 여러 가지 단어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그런 명사를 통틀어서 what이 앞에 뒤에 있는 명사를 다 대신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를 영어 문법을 공부할 때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 대명사라고 부르기도 해요. 아까 다른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전부 앞에 명사들이 있었는데 이 세 번째 문장만 앞에 명사가 없어요. This is 끝나버렸죠. 보어, 명사로 쓰이는 이 보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what이라는 단어가 앞에 있는 선행사, 명사를 포함하고 뒤에 있는 문장에 있는 명사까지 포함하는 하나의 포괄적인 관계 대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what을 다 빼버리면 this is, 그리고 I wanted, 둘 다 빈칸이 뻥뻥 뚫려져 있죠. 네, 바로 특이합니다.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과는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앞에 있는 문장은 완전한 절입니다. 뒤에 있는 문장만 불완전한 절인데, 이 what이 들어간 관계대명사 문장에서는 what을 빼버리면 앞에 있는 문장도 불완전하게 보이고 뒤에 있는 문장도 불완전하게 보이게 되는 그런 다른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번 시간엔 이렇게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관계대명사는 일단 어떤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이면서 앞에 있는 문장과 연결을 해주는 그런 관계를 이어주는 하나의 단어라고 했습니다. 이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또 세분화돼요. 계속적 용법, 한정적 용법으로 나뉘어지는데요. 계속적 용법은 말 그대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부가적으로 어떤 설명을 하는 그런 느낌의 관계 대명사이고요. 한정적 용법은 의미를 한정시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형용사 단어가 한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곤 해요. 어떤 명사가 있을 때 수식하면서 꾸며주면서 딱 그 꾸며주는 명사, 그런 의미로 딱 못 박아버리는, 한정시키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 알아본 관계대명사 설명이 한정적 용법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계속적 용법과 한정적 용법을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또 관계대명사가 상황에 따라서 생략이 되는 상황들이 생겨요. 그것도 다음 시간에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볼게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봬요.